네, 블루캠프 오늘은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잘 오랜만입니다. 보내셨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다 보니까 글쎄요, 그게 불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 논란이 상당히 거셌고, 저는 안 받았어요. 그때 지방에 계셨구나. 광주에 초청 강연을 가서 서울 난리였었어요. 서울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다음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재난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나쳐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엉터리 재난 문자를 보냈으면은 예. 서울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답지. 거기다 그런 변명하면은 오세훈 시장답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이건 뭔가 지금 이거 혼선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가정한다면 보다 큰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네. 우리는 그런 혼란 속에서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예. 그런 발사를 하니까 엉터리 재난경보, 우왕좌왕 이것은 안 될 일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평화를 유지해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물론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국민일보 일면 탑에 위성은 바다에 떨어지고 경보 위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누가 믿어요? 아니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그걸 보고 그럼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또 뭐 민방위 훈련을 안 했으니까 이런 혼란이 왔다. 자기 회사에서는 했나요? 어떤 것도 자 북한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 하나가 떨어지면은 예. 다 죽는다.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차 몰고 다 나오다가 길에서 다 죽는 거예요. 네. 어디로 대피해요? 지하철로? 가다 죽어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자 이게요. 예. 가장 저렴한 원가가 평화다. 이걸 좀 대통령께서 아셔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세훈 시장이 화끈하게 사과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행안부로 핑퐁 치고 서울시로 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 말장난하면 안 돼요. 말장난입니까? 말장난이죠 그건. 시민을 졸로 보는 거지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그 브리핑을 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찰단은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인사하고 오는 거다. 인사하고 왔잖아요. 네. 오염수는 대답을 했을까요?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박지원의 식탁에서 전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이고 현재는 반핵 의사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익중 교수님하고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도쿄 전력에서 나온 이 알프스 검증 결과를 나왔는데 7가지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한 200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 7가지 중에서 검증 결과 2가지만 기준치 미달이고 나머지는 다 기준치 이상이에요. 소위 제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니까 설명을 해도 시청자들이 어렵겠지만은 제가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삼중수도, 삼중수소. 예, 삼중수소도 기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쿄 전략의 거기가 과학 아니에요? 자기들이 분석해서 자기들이 시험해서
검증해서 내놓은 게 과학인데 그게 도쿄 전력 자료라고요. 그렇죠. 그걸 정치 논리로 보지 마라. 광우병 괴담이다. 광우병도요. 촛불의 힘으로 MB가 미국 시민들이 먹는 소고기, 즉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이러한 과학, 이러한 어민, 주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방류하지 마라. 네. 그리고 농수산물은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지 다 갖다 퍼줘가지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 시장님은 일본 통이시잖아요. 일본 잘하시잖아요. 뭐 잘 알지는 않지만은 좀 해봤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알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무대 위에서의 공식 발언 말고 네. 사적인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혹시 오염수 방류 문제 혹시 그러니까 대화해 보신 적 없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조금 해봤는데요. 뭐라고요, 그럼 일본 그분들도 네. 일본 국민도 네. 일본 환경단체도 다 반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처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안전하면은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냥 자기들 농업용수로 쓰든지 공업용수로 쓰든지 식수로 쓰든지 자기들이 쓰지. 왜 파이프로 길게 해서 공해상에다 방류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 목포 충남 당진 부산 제주 이 문제로 다 가서 어민들을 만나봤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아우성이에요. 절대 방류를 하면 자기들은 다 죽는다. 음. 제가 무슨 힘 있는 걸로 알고 저보다 반대해달래요.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방 다니면서 강연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건 아니다. 왜 자꾸 광우병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MB는 그 촛불과 시민의 함성을 듣고 30개월 미만의 미국 시민들이 먹는 소고기를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냐. 그러면 그걸 좀 윤석열 대통령이 배워라. 실장님께서 많은 어민들을 만나셨다니까 네. 저희도 한번 그 통영 어민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라는 만약에 입장을 정리를 한다면 어민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그 입장을 정리합니까? 이번 시찰단도 가서 뭘 하고 왔어요? 뭐 기계가 안전한가? 또 설치된 거 보고 왔다. 글쎄 말이죠. 그러한 것을 보고 와서 실제로 오염수를 측정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 이거죠. 도쿄 전력 자체로 알프스 검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김익준 교수를 한번 인터뷰해가지고 발표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환경연합 김춘희 사무총장하고 만났는데요. 이걸 5월 19일 날 환경연합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85.4%가 투기를 반대, 즉 방류를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식단을 다루는 여성이 90%예요. 진보 보수가 없어요. 보수도 80%가 반대예요. 또 우리 국민 주부들이 79%가 후쿠시마 수산물은 안전하지 않다예요. 이러한 것을 대통령이 들으셔야지 가서 갖다 퍼주고 말이죠.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알겠다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예, 용산 갈까요? 가세요. 근데 만나 주실지 잘 몰라갖고. 가시면 만나줄 거예요. 아 진짜? 예. 그럼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날 또 그 MBC의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버리면은 자유, 아 그렇죠. 헌법 운운하는데 헌법에 검찰도요.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2개월 남은 네.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은 세간에 다 그래요. MBC 손보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지 날리면으로 안 들었어요. 그럼 저도 또 압수수색 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MBC 기자를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왜 MBC를 압수수색합니까? 개인정보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삭제돼 있고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는 없다라고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2개월 남았는데 예. 이제 틀림없이 저도 생각할 때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 본인이 그 효력정지 가처분 내겠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후임 방통위원장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동관 네, 저 홍보수석. MB 홍보수석, 전 동아일보 기자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친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방통위원장 간다 하더라. 아니래요. 아, 아니래요? 예. 그런데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뭐 학폭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자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네. 잘 처리가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2달 있다가 하면 되는 것을 또 7월 말이면은 7월 달에 임명하면은 청문회 되고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실장님은 그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내셨지만 홍보수석도 하셨고 그렇죠. 문화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예. 저 그러니까 안 해본 것도 없어요. 방송 정책에 잘 하시잖아요. 잘 알죠. 그럼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장악해서 MBC 장악입니까? 그렇죠. MBC는 본래 제가 공보수석 할 때나 비서실 할 때도 MBC 임원들하고 만나면요. MBC는 등한시 한다고 그래요. MBC는 당신들은 해방구역이다. 아, 그때 그런 이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MBC를 지지하고 찬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돼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을 다루다 보면은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섭섭한 것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설명을 해나가야지.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기자를 잡아가고 방통위원장을 임기 2달 앞두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언론 탄압 국가가 된다.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아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물론 역사적 평가가 노태우 대통령이 높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 저는 언론 통폐합했고 아, 예, 그렇죠.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에 언론인 대량 학살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보를 치르고 있다. 저는 2달 남겨놓은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것이 업적이 될까요? 업보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업보로 역사가 기록합니다. 잠깐 조금 전에 우리 그 실장님께서 환경운동연합 그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전해주셨는데 요건 개요는 좀 저희가 설명을 해야 돼서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내 방송 시간만 뺏겼네요. 그러니까요. 좀 늘려주세요. 딱 그만큼. 아, 뒷사람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그죠? 지금 대통령도 뒷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저는 그 뒷사람 생각해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달에 귀국하잖아요. 귀국 이후에 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더라도 정치를 한다. 그분이 배운 게 정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면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민주당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일릭을 담당해야 된다. 평가를 하고 네. 또 미온적 태도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돈봉투, 코인 이 검찰이 파놓은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기고 가면 이른바 친명 대 비명의 갈등 구도가 격심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그러한 것은 일부 참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그럴 때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가냐 이거죠.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즉 DJ의 민주당이 돼야 내년 총선도 다음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돼가냐 이거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돈봉투도 가상화폐도 그 파놓은 엉덩이에 민주당이 퐁당 빠져가서 거기서 아우성되지 말아야 돼. 과감하게 나와서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지금 편중 얘기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져요. 지금 보면은 세수도 33조가 부족하대요. 뭐 20%가 떨어진 거예요. 펑크 예년에 얘기 비해서. 나왔죠. 예. 예, 예. 그런데 어디서 나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 쓸 돈은 많고. 이런 판국에 중국의 경제 압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접촉을 하고 러시아를 접촉해서 그런 국익 외교를 좀 나서봐야지. 정당 외교라도 해야 네,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밤낮 그 파놓은 엉덩이에 퐁당 빠져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개딸 수박 뭐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혹시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하세요?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자기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하고는 친해서 많은 충고를 해줬는데 네. 국회 나온다고. 그래서 어제 나온 겁니까? 네,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나와서 떳떳하게 국회의원답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윤리위원회 제소당했잖아요. 거기에 성실하게 협력해라. 그리고 검찰 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명을 해라.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을 꼭꼭 숨어라. 김남국 그건 아니다. 근데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국회 안 나오는 동안 어디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그것은 안 물어봤죠. 뭐 자기 집에 있었던지 어디 가서 쉬었던지. 그래요. 저 휴게소에서 커피 마셨던지 했겠죠. 아무튼 이제 우리 그 실장님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어제 국회 나왔고. 아니 제가 조언한 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듣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라. 다행히 나왔네요. 저는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 주에 나온다. 알겠습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환경운동연합이 그 의뢰한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되게 떠네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되게 떨어요. 이거는 방송 MBC가 이렇게 떨면 안 돼요. 방송 규정이에요. 압수수색을 규정. 당하고 구속이 되더라도 MBC답게 하라 이거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담벼락에 보고 욕이라도 해라. 아무튼 이 고지는 규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규정 대통령도 안 지키는데 뭘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